자, 지금 제가 엔드라이브 안에다가 자동 올리기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이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글자가 안 찍혀지지? 이제 찍혀진다. 스마트폰에서 왜 글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 까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찰칵. 그러면 이때 촬영된 사진은 어디에?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겠죠. 스마트폰에 보관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촬영된 사진이 엔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보관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좋을까 나쁠까? 왜? 어? 엔드라이브 내 거예요. 내 공간에. 남의 공간에 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자동 올리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여기서 사진을 착각 찍으면 자동으로 여기 쫙 올라오면 어떻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이 엔드라이브라는 곳에 보관이 또 된 거죠. 2차 보관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인터넷상에서 보관을 하려면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요금제가 사진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5메가야. 100장 사진이면 500메가죠. 전 한 달에 500메가 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상에서만 자동으로 보관이 되게끔 한다기도 해요. 명령을 걸면 돼요. 기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보관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무제한이야. 그러면 아무 데나 찍어도 착착착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와이파이 때만 보관이 되게끔 하지 말고 상관없이 그냥 보관이 되게끔 해라 그러면 돼요. 보관이 되라 하면 되거든. 그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다가 아차 하고 물에 빠졌네. 백두산에 놀러 갔는데 착각 찍었어. 그랬더니 백두산 천지물로 쑥 들어갔어. 못 들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뭐 가상 상황을 해본 거죠. 아니면 사진을 찍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진 찍었는데 모르고 넘어져 가지고 뚜루룩 굴러가더니 지나간 트럭이 확 밟고 지나갔네.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 증거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 가루가 됐어. 근데 네이버에는 올라와 있잖아. 엔드라이브에는. 그럼 그거 빼오면 되죠. 증거 사진으로. 그런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을 그냥 보관하기도 자동차에다 과거에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요걸 블랙박스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쾅 부닥쳤을 때 충격을 받으면 착착 찍히게끔 뭐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제 계속해서 찍으면 저장 공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비디오를 찍으면 걔가 엔드라이브로 들어가자. 이거 엔드라이브 아까 30기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30기가면 충분하거든요. 동영상이 무슨 극장처럼 선명하게 안 찍혀도 되거든. 동영상이.
그렇게 해서 보통 와이파이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보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관이 되게끔 세팅하면 되고, 만약에 사진을 삭제했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삭제하면 스마트폰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죠. 엔드라이브는 어떻게 됐어요? 엔드라이브에는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겠지. 예.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컴퓨터라는 게 어느 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 여기 자동으로 넘어오면, 이건 무슨 사진이지? 아, 우리 집안 사진이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애가 찍은 거를 건축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스루츠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근데 제가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마 이렇게 찍진 않겠죠? 이게 잘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검은 도화지를 뒤에다 깔았는데, 검은 도화지도 이상하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애가 이제 요거를 또 포토샵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뭐 알아서 쓰겠죠. 예, 저는 이렇게 찍어라 그래갖고 줬더니 이제 제 핸드폰 막 꺼내가지고 막 찍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이 보이고, 이건 이제 제가 쓰는 화면인 것 같은데, 제 컴퓨터, 제 책상에 이 지저분한 화면을 여기 그대로. 예. 그때 뭐 한다고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착각 심심해서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저분하기만 하네요. 그렇죠? 예. 지저분한 건 이제 그만. 예. 아, 여기 있네요. 그 오중석 씨 그 스튜디오 가서 찍은 건데요. 이거 이지포터 V3P 그 했던 건데, 여기에요 스튜디오가. 이 잔디밭에서, 예, 먹고 놀고 이렇게 했어요. 한컴사에서 요거를 이제 갖다 줘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밑에가 좀 뭐 이렇게 아웃포커싱 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야, 잠자리가 손가락에 앉아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이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찍으면 자동으로 넘어오니까 편하죠. 예, 여기 예쁘신 분도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처자는 누구지? 그 뒤에 있는 처자가? 예, 많이 보던 처자인데, 예, 흔들렸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자동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편하죠. 이렇게 찍은 것도 그대로 이렇게 뭐 박스 이렇게 찍은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엔드라이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메라 이런 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내 컴퓨터에 있는 이 자동 올리기라는 걸 얘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삭제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제 엔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 삭제되는 거죠. 예. 왜냐면 저는 사진 찍으면 집에다 보관해 두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상에 안 올리거든요.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삭제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새벽 컴퓨터 교실 연습 삼아 만든 건데, 이것도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예, 샘플 사진 같은 경우도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필요하면 넣으면 되죠. 넣으면 되지. 자, 제가 지금 여기다 넣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제 공부하는 자료예요.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자료들인데, 예, 드래그하면 자, 하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폴더나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같은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무조건 복사가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무조건 이동이 됩니다. 같은 드라이브하고 다른 드라이브라는 건 뭐예요? 자, USB 메모리에서 내 문서, 내 컴퓨터로 내 문서로 드래그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USB 메모리는 뭐 K 드라이브, 뭐 F 드라이브 이렇게 되겠고, 내 컴퓨터 내 문서는 C 드라이브잖아요. 그게 다른 드라이브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N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N 드라이브는 또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드라이브에서. 자, 다시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N 드라이브, Z 드라이브, O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다 다르죠? 근데 C 드라이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란 폴더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내에서, 즉 이거죠. 이 사진 폴더를 보세요. 얘를 여기 문서, 음악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으로 끌고 가면 이동이라고 뜨죠?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이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으로 뜨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 이렇게 뜨거든. 같은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즉 제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파일이나 폴더를 N 드라이브에다 끌고 갔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복사가 된다고.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 마우스로만 끌고 가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있는데, 여기 C 드라이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 샘플을 음악이라는 폴더에다 넣고 싶어요. 근데 끌고 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이동.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니까 이 사진 샘플이 음악에도 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있잖아. 사진에도 있고 음악에도 있고. 쉬프트 키를 눌렀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제 USB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거를 제가 쉬프트 키 눌러서 N 드라이브를 끌고 가면 뭐가 되겠죠? 이렇게 N 드라이브를 끌고 가면 복사인데, 쉬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이동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동하고 싶으면 쉬프트 키 눌러서, 우리가 이제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해도 이동이고, 쉬프트 눌러서 끌고 가도 이동이 되고. 지금은 그냥 제가 끌고 갈 겁니다. 그냥 드래그 하니까 뭐가 돼요? 제 USB 메모리에서 N 드라이브로 넘어가니까 복사가 되는 거죠. 예. 다른 드라이브로 끌고 들어가면 복사가 되고,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되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폴더인지 파일인지 공부하다가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작은 원래? 그럼 이게 이렇게 뭘 하다가 여기 쑥 어디 갔지? 이런 거예요. 어디가 끌고 갔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 김영란 선생님 폴더에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다른 데 처박힌 거죠. 그냥 잘못 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동이 돼버릴 수 있다. 이게 이동.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왜냐면 우리 가정의 컴퓨터는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는 보통 같은 동네니까 그냥 끌고 가면 무조건 이동이 되는 거죠. 우리 강의실은 C 드라이브도 있고 D 드라이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네. 얘는 용량이 제법 있어서 그런지 잠깐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중이잖아요. 약 3.3GB 정도의 데이터를 넘기는 중인데 속도가 8메가 정도 나와요. 초당 8메가. 인터넷은 최대 속도가 얼마냐면요. 100이에요. 100. 100메가인데 여기 잘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라고 나왔다고요? 10메가라고 나왔네. 10메가. 자, USB 메모리에서 엔드라이브로 복사를 하는데 복사 속도가 10메가 아까 B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10메가바이트 per second 이거죠. 근데 실제 속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ps로 표현해요. bps. 이게 아니에요. 대문자 bps가 아니라 소문자 bps예요. 일반적인 속도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속도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 bps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0메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10메가 이렇게 돼 있죠. 대문자로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10에다가 곱하기 8을 해주면 이게 돼요. 소문자 B. 소문자 B는 비트를 말하고요. 대문자 비트는 바이트를 표현해요. 그럼 80이죠. 80. 네, 80메가 소문자 bps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이 100메가가 가장 빨라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게 100메가인데 가정에서 체크해 보면은요 100메가가 안 나와요. 그거는 연구실이나 자기네들 시험 장소에서 100메가가 나오는 거고요. 많이 나와봤자 89메가, 80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인터넷 속도는 얼마예요? 80메가라는 거죠. 지금 속도가 여기 지금 약간 줄긴 줄었지만 80메가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인터넷 가장 빠른 속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엔드라이브로 복사하는 거니까 인터넷 전송 속도예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얘를 복사를 해서 내 문서에다 복사를 하면 그거는 인터넷이 아니죠. 내 컴퓨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달라지죠. 자. USB 메모리에서 문서 폴더로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속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하는 거지. 이렇게. USB 메모리에는 이제 그 2.0 방식이냐 3.0 방식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2.0 방식은 480메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480메가 이거니까는 뭐 하면 된다? 이거는 480 나누기 8을 해주면 8을 해주면 뭐가 될까요? 6, 8에 48? 60인가요? 6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3.0 방식은요? 3.0 방식은 5000이에요? 그럼 5000을 줄이면 8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6, 8에 48. 한 600메가 정도 돼요? 600메가? 뭐 60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6, 8에 48? 예, 600메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USB 메모리 그 연결 소켓을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3.0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10배 빠르죠. 근데 문제가 이 강의실 컴퓨터는 USB 3.0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2.0만 지원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요 노트북은 USB 3.0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USB 3.0을 지원하는 요 노트북에다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3.0 방식이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로 가는 거고, 똑같은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강의실 컴퓨터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속도 차이가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3.1 방식이래요. 3.1 방식. 걔는 속도가 만이래요. 만. 그러면 그거에 또 2배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썬더볼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맥킨토시 컴퓨터에, 맥이라는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는 썬더볼트라는 방식이 있어요. 번개? 예. 걔는 속도가 만이에요. 속도가 만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외장하드 있죠. 외장하드. 외장하드가 지금 5000이에요. USB 3.0이니까. 근데 그 하드 디스크 자체를 컴퓨터에서 직접 꽂으면 6000이고, 하드 디스크는 가장 빠른 게 6000이에요. 걔를 USB로 연결을 하면 5000까지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썬더볼트 방식을 사용을 하면 만으로 간다는 거죠.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만으로 가는데, USB는 우리가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만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썬더볼트는 모니터도 썬더볼트로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이, 장비들이 썬더볼트 방식만 지원하면 다 꽂으면 그냥 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맥이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안 써보셨죠? 맥킨토시요? 예. 맥킨토시는 안 써봤어도 그 C 드라이브를 그냥 일반 드라이브로 바꾸고 C 드라이브 지금 만원이 적은 것 같아요. 원래 바꿨거든요. 16만 원도 바꿨는데 엄청 속도가 빨라. 좋아요. 맥킨토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죠. 예전에 우리 여기서도 컴퓨터를 제가 맥킨토시가 우리 강의실에 2대가 있었어요. 그래픽 수업할 때. 중고, 새 거는 비싸서 못 사오고요. 중고가 500만 원인가? 지금 진짜 좋은 건가 보다. 2대. 한 대는 아니고 2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맥킨토시 컴퓨터 중에서 지금 좋은 것들은요, 한 1,500만 원? 비싸요.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컴퓨터가 특이하게 생긴 게 뭐냐면 그냥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으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 그럼 옆에다가 막 꽂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예. 그 뭐 보더라 무슨 게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칼 꽂아갖고 뭐 이렇게 뭐 삐쳐나오는 그런 게임도 있는데, 그냥 원통 같은 데다가 뒤에다 모니터 꽂고 키보드 꽂고 마우스 꽂고 꽂는 데가 옆으로 쭉 주변에 있어요. 그럼 거기다 썬더볼트 방식으로 꽂아가지고
모니터도 쓰고 키보드 쓰고 마우스 쓰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도 쓰고 이렇게.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대요. 그 비싼 이유가 좋으니까 비싸겠지. 애플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좋으니까 비싸겠죠. 지금 전송하는 과정을 잠깐 보고 있는데 전송이 뭐 한참 가네요. 한참 가고 있어요. 다시 여기 엔드라이브 안에 제가 그 유튜브라는 데이터를 올리는 중이에요. 유튜브 데이터들 중에 요즘 제가 한동안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좀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재밌다고 봐야 되나? 엔드라이브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터넷상에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서 복사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잠깐 복사하는 명령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 말고 실제 인터넷 화면에 가보시면은 엔드라이브에 파일 올리기, 뭐 올리기, 내리기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새 문서가 있는데 이 새 문서를 이용하면 워드, 아래 한글처럼 또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셀, 엑셀과 같이 폼은 뭐냐면 뭐 가입 양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양식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예. 폼을 누르시면 이제 그런 양식이 떠요. 근데 이제 여기 워드나 슬라이드나 셀을 누르시면 친숙한 화면은 아니겠지만 아래 한글하고 똑같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요. 엑셀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엑셀하고 흡사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배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상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엑셀에서 직접 내 컴퓨터에 있는 엑셀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실행한다? 이 컴퓨터에 있는 엑셀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엑셀을 클라우드 엑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라도 엑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엑셀하고 똑같은 걸 하시려면 아까 오피스 360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료예요. 비싸요. 그건 유료고 MS에서도 엑셀을 클라우드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공유. 예, 엔드라이브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 폴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들도 좀 보고 싶으면 좋겠어. 그럼 방법이 뭐냐?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리면 되죠. 그 마음 놓고 와서 다 지우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보시고 지우고 마음에 들면 지우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요. URL로 보낼 수 있어요. URL. 멤버를 초대해요. 안무개씨, 홍길동씨, 당신하고 일지매씨 두 사람은 유튜브 같이 볼게요. 초대할 수가 있고 아니면 URL 인터넷 주소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www.뭐 이렇게 알려주면 그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제 유튜브가 보이겠죠. 제 공간 저장해 놓은 자리가. URL 초대하기를 누르면 예, 여기 폴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암호도 알려줘야 돼. 암호는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아까 유튜브라는 동영상 폴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잠깐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유를 하겠다. 이때 패스워드는 1, 2, 3, 4, 5, 6이다. 확인을 누르면 이 폴더가